어느 날 오후 민서는 여느 때처럼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낡은 운동화가 익숙하게 아스팔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발자취였다. 그때였다. 저만치 앞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한 할머니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장바구니 속 내용물들이 길바닥에 흩뿌려진 것이다. 바쁜 행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서둘러 집에 돌아가 준호가 시킨 서류들을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손과 애처로운 눈빛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민서는 주저없이 발걸음을 돌려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다정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사과와 야채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기 시작했다. 깨진 달걀을 발견했을 때는 자신의 옷소매로 닦아내며 할머니에게 미안해했다. 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아가씨, 고맙소. 다들 모른 척 지나가는데. 민서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천만에요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녀는 할머니가 들고 있던 무거운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었고 근처 벤치까지 부축해 드렸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뒤져 남은 몇 안 되는 동전을 꺼내 뜨거운 커피 2잔을 샀다. 한 잔은 할머니에게 건네고 다른 한 잔은 손으로 감싸 쥐었다. 뜨거운 온기가 차가운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셨다. 민서는 할머니 곁에 앉아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자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온기가 피어났다. 그 순간 맞은편 카페 테라스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던 한 젊은 여인이 민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강은지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민서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깊은 친절함과 맑은 눈빛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은지의 눈에는 민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술적인 영감을 불어넣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준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밑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활짝 웃고 있었다. 민서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생전에 작은 양장점을 운영하며 옷을 디자인하던 분이었다. 수첩은 어머니의 디자인 스케치와 바느질 노트로 가득 차 있었다. 섬세하고 우아한 선들, 과감한 색채 조합, 그리고 옷은 입는 사람의 영혼을 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필체가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민서는 손가락으로 그 필체들을 조용히 어루만졌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작업실에서 색색의 천 조각들을 가지고 놀며 디자이너를 꿈꾸었던 순간들, 어머니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바느질을 가르쳐주던 따뜻한 오후들. 하지만 그 꿈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고 민서는 그 이후로 다시는 바늘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상자를 닫았다. 마치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을 다시 봉인하려는 듯이. 이 상자는 그녀가 준호와 결혼한 후 남편의 눈에 띄지 않도록 깊숙이 숨겨두었던 유일한 개인적인 물건이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책상 밑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그저 작은 소동처럼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그날따라 묘하게 두근거리고 있었다. 며칠 후 민서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준호는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쳤을 준호가 오늘은 왠지 모르게 민서의 눈치를 보는 듯했다.
이윽고 그는 신문을 접고 민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무관심과는 다른 어떤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민서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민서는 그 안에 담긴 냉정함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렸다. 이번 주말에 우리 그룹 창립 100주년 기념연회가 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비서실에서 받은 내부 공지 메일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행사는 이씨 가문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고 모든 이목이 집중될 것이 분명했다. 당연히 자신도 참석해야 할 터였다.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은 민서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너는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민서의 손에서 쥐고 있던 컵이 흔들렸다. 차가운 얼음물이 찻잔 밖으로 흘러넘쳤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하지만 전 당신의 아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을 항상 무시하고 외모를 폄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행사에서 배제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 자리에는 해외 주요 인사들도 많이 오고 언론의 관심도 엄청날 거야. 네가 그 자리에 나타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아. 난 네가 우리 그룹에 해를 끼치는 걸 원치 않아.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서의 심장을 꿰뚫었다. 품위, 해를 끼친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민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참아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준호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대신 너는 그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 있어줘. 미리 말해둘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다. 마치 그녀의 감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양. 그는 민서의 고통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가진 재산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사회적 지위와 타인의 시선만이 중요했다. 민서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수년간의 무시와 경멸은 그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갉아먹었고 그녀는 이제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찌개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다. 준호는 그녀의 침묵을 동의의 표시로 받아들인 듯 다시 신문을 펼쳤다. 그럼 그렇게 알아도.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하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서의 고통을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했다. 민서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었다. 준호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을 위해 현관으로 향할 때 민서는 여전히 식탁에 서 있었다. 그의 등은 멀어져 갔고 굳게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그녀의 귀청을 때렸다. 쾅! 그 소리는 민서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무시와 경멸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낡은 나무 상자 속 수첩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남긴 디자인 스케치와 바느질 노트,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 진정한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있단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준호의 잔인한 말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좌절감을 폭발시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착한 아내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한때 자랑스러웠던 어머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아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회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곳에 나타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준호의 차가운 말들이 민서의 귓가에 맴돌았다. 품위에 어울리지 않아. 그룹에 해를 끼친다. 그 단어들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박혀 있던 상처를 후벼 파는 듯 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는 찌개처럼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낡은 수첩 속 문구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옷은 입는 사람의 영혼을 담아야 한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영혼을 다시 찾아야만 했다. 며칠 후 민서는 우연히 다시 강은지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시장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날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던 젊은 여인이었다. 은지는 작업복에 물감이 묻어있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민서에게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할머니 도와주셨던 분이시죠? 그때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저는 강은지라고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예요. 민서는 조금 당황했지만 은지의 순수한 열정과 친근함에 이끌려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 네. 김민서라고 합니다. 은지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 사실 그때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남을 돕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혹시 제가 지금 작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혹시 민서 씨가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서는 놀랐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니에요. 민서 씨에게서 어떤 아우라 같은 게 느껴져요. 제가 찾던 영감이 민서 씨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작업실에 한번 와서 저랑 이야기라도 좀 나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은지의 눈은 호기심과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서는 망설였다. 준호의 말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삶을 바꿀 작은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결국 민서는 은지의 작업실을 찾아갔다. 작은 작업실은 온통 천 조각과 스케치들로 어수선했지만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했다. 은지는 민서에게 자신의 디자인들을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옷을 입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민서 씨, 이 드레스 한 번만 입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요. 은지가 건넨 드레스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민서는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망설였다. 하지만 전 옷이 잘 안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네요. 민서는 자신 없이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제발요. 딱 한 번만요. 은지는 간절하게 부탁했다. 그때였다. 은지의 작업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은지야, 큰일 났어. 오늘 오기로 했던 모델이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못 온대. 어떡하지? 내일이 마감인데.
은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서를 돌아보았다. 어떡하지 민서 씨, 이 옷을 입어줄 사람이 없는데. 민서는 순간 머뭇거렸다. 그녀는 준호의 말을 떠올렸다. 품위에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기회였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작은 기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괜찮으시다면. 은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민서 씨, 정말 고마워요. 민서는 탈의실로 들어가 은지가 건넨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은 채 조심스럽게 탈의실에서 나왔다. 은지와 그녀의 보조 몇몇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처음에는 의구심이 그리고 곧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민서 씨, 은지는 숨을 들이켰다. 드레스는 민서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수수한 외모와 옷차림 뒤에 숨겨져 있던 민서의 가녀린 어깨선과 우아한 목선이 드러났다. 은지는 재빨리 민서의 안경을 벗겼다. 두꺼운 렌즈 뒤에 숨겨져 있던 크고 깊은 눈이 드러났다. 은지는 몇 개의 간단한 제스처로 민서에게 자세를 지도했다.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리고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하도록 했다. 민서가 은지의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드레스의 부드러운 실크가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흘러내렸다. 그녀의 어색했던 표정은 점차 자신감 있는 미소로 바뀌어갔고 움츠러들었던 자세는 당당하게 펴졌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깊은 감성과 숨겨진 우아함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마치 드레스와 하나가 된 듯 그 옷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은지와 보조들은 민서의 변신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단순한 모델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녀는 영감을 불어넣는 뮤즈였다. 민서 씨, 정말 대단해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민서의 재능과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민서에게 연회 이상 디자인 작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민서는 준호의 말을 떠올렸다. 품위에 어울리지 않아. 그래, 이 드레스라면 품위에 어울릴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민서는 은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오직 은지와 그녀의 작은 팀에게만 목격되었다. 그들은 민서의 숨겨진 아름다움에 대한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 비밀은 민서의 자신감을 키워주었고 그녀는 은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잠재력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한편 준호의 친구이자 유명 디자이너인 최효진은 은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효진은 은지의 젊은 감각과 급부상하는 명성을 질투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은지가 숨겨진 아름다움을 가진 신비로운 여성을 새로운 뮤즈로 삼아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일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효진은 코웃음을 쳤다. 강은지가 뭘 안다고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모델 데려다가 쇼를 하겠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피어났다. 은지가 자신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찾아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효진은 자신의 비서를 시켜 은지의 작업실 근처를 염탐하게 했다. 그녀는 은지의 신비로운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가능하다면 그 계획을 방해할 방법을 찾으려 했다. 효진의 눈에는 은지의 모든 성공이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은지의 재능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민서의 존재는 그녀에게는 단순한 모델이 아닌 은지를 향한 자신의 질투와 파괴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불씨가 되었다. 그녀는 이 숨겨진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이 누구인지 밝혀내어
그녀와 은지를 동시에 무너뜨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연회 날이 다가올수록 민서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은지의 작업실에서 보낸 시간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매일같이 은지와 함께 디자인을 논하고 옷감의 촉감을 느끼고 실루엣을 연구하며 민서는 잊고 살았던 열정을 되찾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낡은 안경 대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전문가의 손길로 정돈된 머리카락은 그녀의 얼굴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화장법은 그녀의 깊은 눈매와 부드러운 인상을 살려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당당하게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준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상류층 인사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상상 이상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준호가 또다시 나를 무시하면. 민서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연회 당일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는 민서에게 한 번 더 잊지마 너는 아픈 거야 라고 차갑게 못 박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민서가 시키는 대로 집에 얌전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은지는 민서의 불안감을 눈치챈 듯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민서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민서 씨는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밤 민서 씨는 민서 씨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두에게 보여줄 거예요. 저랑 우리 팀은 민서 씨를 믿어요. 은지의 진심 어린 말은 민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연 회장은 이미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상류층 인사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준호는 연 회장 중앙에서 그룹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적인 행사를 주최하는 자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아내인 민서의 빈자리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자신의 명성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최효진 또한 연 회장에 일찍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특히 은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그녀는 은지가 말한 신비로운 뮤즈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효진은 자신의 비서를 통해 은지가 한 여인의 변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문만을 들었을 뿐 그 여인이 김민서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 여인이 은지의 명성을 높이는데 일조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연회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준호는 새로운 투자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잡고 있었다. 효진은 자신을 따르는 몇몇 디자이너들과 함께 은근히 은지를 비방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때였다. 연 회장 입구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고 이내 정적에 가까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한 여인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김민서였다. 그녀는 은지와 함께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짙은 사파이어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를 드러낸 오프숄더 디자인은 그녀의 가녀린 어깨선과 우아한 쇄골을 돋보이게 했고 허리에서부터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실크 소재는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유려하게 일렁였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윤기 있게 빛났고 전문 메이크업은 그녀의 얼굴에서 숨겨진 아름다움을 끌어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자신감 없던 예전의 눈이 아니었다.
깊고 반짝이는 그 눈동자는 단단한 결심과 미묘한 슬픔, 그리고 자신감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우아하고 당당했으며 마치 연회장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준호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명함을 건네려다 동작을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알던 민서가 아니었다. 낡은 옷을 입고 두꺼운 안경을 쓴 늘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그 초라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효진은 민서의 모습을 보고 경멸 어린 비웃음을 흘렸다. 겨우 저런 애를 데리고... 그러나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녀는 민서의 얼굴에서 낯익은 듯하면서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녀는 민서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녀의 존재감에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민서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홀로 연회장 중앙을 향해 걸어갔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속삭임과 술렁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비웃음이 아닌 놀라움과 감탄의 소리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 차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누구야?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민서는 준호의 시선을 느꼈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그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등을 돌려 연회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자신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비웃었던 모든 이들이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았다. 압박감은 민서의 폐부를 짓눌렀다. 그녀는 외로웠다. 은지는 연회장 구석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민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완벽하게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압력이 민서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이 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최후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김민서가 연회장 중앙으로 발걸음을 옮길수록 그녀를 향한 시선들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 시선들 속에는 경악, 의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남편 이준호는 이미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완전히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던 아내가 이제는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존재로 변무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했다. 최효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민서의 얼굴을 한참이나 응시했다. 설마 아닐 거야. 그 김민서가 이렇게 변할 리가 없어. 그녀는 애써 부정했지만 민서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낯익은 기운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사파이어 블루 드레스의 부드러운 실크가 그녀의 몸을 감싸며 우아하게 흘러내렸다. 은은한 조명 아래 드레스의 섬세한 자수가 빛을 발했고 민서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며 연회장 바닥을 짚었다. 그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유려하고 자연스러웠다. 갑자기 준호의 옆에 서 있던 한 여성 사업가가 민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속삭였다. 저 여자 이준호 씨의 부인 김민서 씨 아니야. 세상에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닌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웅성거림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놀라움과 함께 비난 섞인 시선도 있었다. 평소에 저렇게 입고 다니지. 왜 저런 중요한 날에 갑자기 꾸미고 나타난 거야? 남편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민서를 폄하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다. 민서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똑똑히 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발뒤꿈치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발걸음이 흔들렸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곳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는 준호의 말이 다시 귓게 울렸다. 여기서 도망쳐야 해. 그녀의 본능이 속삭였다. 그때였다. 민서의 시선이 연회장 한 구석에 서 있는 강은지와 마주쳤다. 은지는 두 손을 모으고 민서를 응원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할 수 있어, 넌 빛나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서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있단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아픔과 그 아픔을 이겨낸 용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고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고 우아했으며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이 느껴졌다. 민서는 준호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걸음은 더욱 자신감에 넘쳤다. 그녀가 준호의 바로 앞까지 다가서자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후회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철저히 무시했던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할 말을 잃었다. 최유진은 민서가 준호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그 초라한 김민서가. 그녀는 자신의 질투심과 오만이 초래한 결과를 깨닫고 몸서리쳤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평가절하했던 여인이 이렇게 눈부시게 변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연회장 한쪽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준호의 집안에 의해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몇몇 중소기업 사장들이었다. 그들은 민서가 준호의 아내로서 겪었던 고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민서의 용기와 변신에 박수를 보냈다. 그 작은 박수 소리는 마치 파문처럼 연회장에 퍼져나갔다. 이내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박수 소리는 점차 커지고 마침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민서의 과거를 탓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용기와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 속에 담긴 강인한 내면의 경의를 표했다. 민서는 박수 소리 속에서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하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준호 씨,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품위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의 품위를 위해 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준호의 심장을 정통으로 때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서는 이제 자신을 스스로 증명했고 사회의 모든 시선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를 넘어선 한 인간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찾아 비상하는 순간이었다. 둥 LAI và Joyland TF 튜치비의 추옹 소투투 연회에서의 민서의 파격적인 등장은 이씨 그룹 창립 100주년 기념 연회의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김민서의 변신을 대서특필했다. 이준호 이사 부인 연회장 깜짝 등장, 신데렐라 변신 논란, 베일에 쌓인 김민서 여사 숨겨진 미모 드러내.
등의 헤드라인이 온 신문과 인터넷을 도배했다. 대중들은 그녀의 놀라운 변화에 경악과 감탄을 쏟아냈고 그녀가 왜 그동안 자신의 아름다움을 숨겨왔는지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준호가 민서를 오랫동안 무시하고 외모를 폄하했다는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그의 위선과 오만함에 분노했다. 이러한 여론은 준호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그룹의 이미지는 실추되었고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주요 투자자들은 준호와의 계약을 재고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그에게 아첨하던 사업가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준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민서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고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민서야, 제발 돌아와줘.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내게 상처 주지 않을게.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민서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그것은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굴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민서는 단호했다. 준호 씨,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민서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준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녀의 곁을 떠나야만 했다. 그가 가진 것은 이제 허울뿐인 명성과 파산 직전의 회사뿐이었다. 그를 따르던 이들도 모두 떠나갔다. 그의 오만과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한편 최효진은 민서의 등장이 준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인물에게서 이런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은지와 민서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추악한 행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그녀가 과거의 다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증거가 드러났고 그녀가 업계에서 저지른 여러 비리들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여론은 급속도로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고 모든 패션계에서 퇴출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질투심은 결국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민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은지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민서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패션 디자인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어머니의 디자인 철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옷을 입는 사람의 내면을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된 아름다움을 끌어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디자인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그녀의 작품은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민서는 곧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했고 그녀의 이름은 패션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녀는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아와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어느 맑은 오후 민서와 은지는 민서의 새로 지은 작업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작업실을 환하게 밝혔다. 민서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다.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은지야, 내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민서가 진심으로 말했다.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 씨 아니요. 민서 씨 안에 이미 빛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그 빛을 비춰준 것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민서 씨가 스스로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나온 거죠.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맞아. 때로는 가장 끔찍한 순간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준호 씨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나 자신을 찾지 못했을지도 몰라. 모든 경험은 소중한 법이죠. 민서 씨는 이제 자신만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밝혀줄 수 있게 됐잖아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다. 작업실 한쪽에는 민서가 처음으로 디자인한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사파이어 블루 드레스. 그 드레스는 민서의 지난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용기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들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펼쳐질 더 밝은 미래를 꿈꾸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김민서는 한국 패션계의 아이콘이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녀의 브랜드 재생재생은 단순한 의류 브랜드를 넘어 여성들에게 내면의 아름다움과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컬렉션은 매번 파격적이고 감동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특히 그녀는 패션쇼 마지막에 항상 한 명의 일반인 여성을 모델로 세워 그 여성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는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민서는 더 이상 호화로운 저택이나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스타일은 여전히 심플하고 우아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그녀만의 확고한 철학과 품격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강렬했으며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녀는 사회 각계각층의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이 되었고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그녀는 늘 강연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은 여러분 스스로의 빛나는 영혼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민서는 단순한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왔던 기회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강은지와 함께 재생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패션 디자인의 꿈을 키우는 젊은 여성들에게 장학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녀는 직접 재단의 커리큘럼을 짜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찾아다녔다. 그녀는 그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세상에 당당히 맞설 용기를 가르쳤다. 어느 가을날 민서는 재생재단에서 지원한 디자인 스쿨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낡은 공장을 개조하여 만든 그 공간은 이제 최첨단 시설을 갖춘 배움의 전당이 되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환호하며 맞이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민서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다. 민서는 단상에 올라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연설했다. 저는 한때 세상의 시선에 갇혀 제 자신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 덕분에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재생의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서는 학생들 사이를 걸어가며 그들의 작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살폈다. 한 학생이 수줍게 다가와 자신이 디자인한 드레스를 보여주었다. 그 드레스는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민서는 드레스를 입은 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정말 멋지다. 너만의 빛을 마음껏 펼쳐봐.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밝은 빛을 내뿜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었다. 그녀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수첩이 투명한 액자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은지가 선물한 작은 조각상이 놓여 있었다. 나비가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형상이었다. 민서는 그 조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각자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민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새로 그려질 스케치들이,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는 아름다운 서곡이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숨겨진 아름다움이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외모가 아닌 내면의 용기와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서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세상의 편견과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본래의 빛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움과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도 민서 씨처럼 자신만의 재생의 순간을 꿈꾸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의 빛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세요. 이 채널은 항상 여러분의 빛나는 변화를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더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 김민서는 익숙한 정적 속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낡은 아파트의 작은 부엌은 희미한 주황색 조명 아래 놓여 있었고 찌개 끓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텅 빈 식탁 위에 수저 두 벌을 놓는 민서의 손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던 것처럼 익숙했다. 남편 이준호는 늘 늦게 귀가했고 대부분은 아예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는 법이 없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그녀의 고독을 재촉하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민서의 눈에는 그저 흐릿한 풍경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따금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희미한 그리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녀는 이미 미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저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의식처럼 접시 위의 음식을 기계적으로 입에 넣을 뿐이었다. 결혼 7년 차, 재벌가 자제인 준호와 평범한 자신 사이의 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벌어지는 듯했다. 민서에게는 그저 모든 것이 익숙하고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아침은 준호가 던져놓은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차가운 침대 시트를 갈아 끼우는 것으로 시작됐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가끔은 백화점에 나가 준호의 비서가 미리 주문해 놓은 물건들을 픽업해 오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외출이었다. 그녀의 옷장에는 몇 년 전부터 입었던 수수한 옷들만이 걸려 있었다. 무릎 나온 스웨터, 색바랜 면바지, 그리고 항상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두꺼운 뿔탕형이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다. 그녀는 한때 자신에게도 화려한 꿈과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준호의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준호의 눈에는 그녀는 그저 아내라는 이름표를 단 집안을 관리하는 하녀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공기처럼 여기며 그녀를 칭찬하거나 그녀의 감정을 살피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민서는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